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지옥문이 열렸다. 이재명은요, 지금 대통령 노름에 빠져 있는데요. 이 노름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문영배도요, 안절부절하면서 왜 내란 재판부를 만들지 않느냐. 내란이 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형사사건 중 아무것도 내란죄가 나오지 않느냐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불법 탄핵 그리고 그 위에 쌓아진 이 불법 정권, 이 정권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장 보겠다고 하던 통일교, 이 통일교 게이트가 결국에는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재명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옥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어떤 문이 열렸는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과방위에서요, 우파 유튜버들 입을 막겠다. 게다가 친명이 아닌 반명이라고 한다면 좌파 유튜버들도 다 막겠다, 입을 막겠다 이러면서요, 정보통신망법 개정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란 걸 통과시켰습니다. 말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지 실제로는 이재명 욕하면 다 입을 틀어 막겠다라고 하면서 겁박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파 유튜버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기자협회, 모든 언론과 관련된 오마이뉴스까지도 전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넘어서서 반명, 이재명을 비판하기만 하면 무조건 쳐넣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겨레마저도 비판 입장을 낸 겁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국가와 플랫폼 검열이 늘 것이다. 그러니까 플랫폼, 유튜브 검열이 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처벌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편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 반명 해가지고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반명이 된다면, 이재명 편이 아니라면 무자비하게 지금 잘라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근절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라도 자기들 이재명에 붙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요, 이 극악무도한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허위 정보다라고 규정했을 때 저희 채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재명이 오늘이요, 이 대통령 노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정부의 부서마다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도 대통령이 직접 받는데 여기에 막 사장단까지 다 불러가지고 정부 부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통령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뭐 질의하고 응답받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송사는 유튜브인지 아니면 종편에 완전히 뭐 유튜브 이하 특정 편향된 방송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종편이라도 뭐 JTBC, MBN, TV조선, 채널A 뭐 이런 곳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을 소위 말해서 까는 경우에는 그것은 방송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편 방송인지 특정 정당 유튜브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편을 든다, 뭐 이러면 이것은 허위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다, 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업무 보고에서 방미통위에 이거 어떻게 단속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는 유튜브들 다 구독 눌러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재명의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일교 게이트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이 과거에도요, 자기들이 밀어붙였다가 되치기 당한 경우가 꽤 있죠. 그 가장 가까운 예로 바로 김어준이 쏘아 올리고 추미애가 자살골을 넣은 드루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았다가 반대로 자기들이 당하는 경우 바로
공수가 바뀐 사례 2018년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바로 미투 사건이죠. 미투 사건 처음에는 국민의힘 막 공격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미투 누가 더 많습니까? 지금 장경태까지 시작한다면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시장, 지금의 장경태까지 전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대례당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시키더니 결국에는 터져 나온 건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전재수가 사퇴를 먼저 함으로써 이게 일파만파 통일교로 민주당이 대려 역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동안의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명의 사건들, 특히 형사사건, 배임죄 처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경태의 미투 사건까지 전부 조금이라도 사실관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 합니까?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편을 들어줍니다. 편을 들어주다 하다가 유죄가 나와도 2심이 있다고 하면서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전재수는요. 전재수는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해외 순방 중에서 갔다 와서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민주당의 기존의 패턴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도요. 전재수 장관의 사임을 받아들입니다. 왜 전재수 장관 사퇴를 받아들이는 걸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재명의 불리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통일부에서 세계 모습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교 안에서 세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윤영호 본부장이라고 치하겠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이름이 나오자마자 여기에 이재명 쪽과도 통화를 하고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 한학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전재수가 들어오기 전에 전재수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 들어오면 바로 나가라. 바로 너가 사퇴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끊어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재명이 나오기 전에 꼬리 자르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불리한 것은 꼬리 자르고 그리고 시선을 전재수 그리고 정동영 그리고 강선우까지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돌리면서 이재명은 쏙 빠져나오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이 더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 뭐 여야 가리지 말고 통일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이 사람들 꼬리 자르기 하면서 이재명이 먼저 빠져나오는 것. 게다가 지금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들이 있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우파 유튜버 죽이기, 언론 탄압하기,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항소 포기. 어제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급하게 단행했습니다. 어떤 인사였느냐? 이 검사장들을요. 특히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던 선량한 검사장들을요. 법무연수원으로 한직으로 등급을 내려서 강등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눈이 이재명의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의 재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슈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재명의 재판도 거의 항소 포기와 함께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까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악법 8개 이 8개 악법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통일교로 눈을 돌리게 해가지고 싹 뉴스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들의 인사, 강등 인사 이게 뭐 뉴스가 뭐 크게 다뤄지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전재수한테 왜 전재수가 먼저 사퇴를 했느냐? 이걸로 지금 막 이슈가 또 돌돌돌 뭉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감에서 김현지도 싹 사라져버렸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항소 포기 사건도 이재명의 재판 재개 사건도 이 전재수 때문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윤영호 너 나 대통령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너가 내 이름 불면 내가 통일교 너네 그 해산시킬 거야. 물론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을 꼬리 자르게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반전 포인트는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1심의 재판 판결을 받아서 징역에 들어가면 아마 2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더 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재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겠죠. 통일교가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재명과 싸우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게 가는 거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재판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범죄 나오지도 않고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시선을 돌려서 이 통일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통일교에서는 아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 정동영, 임종석에 이어서 이 사람도 나왔습니다. 바로 국정원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석 국가원장. 이종석 국가원장은 이재명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동영이요. 이 기사가 터지자마자 다음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그 입장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야인 시절일 때 동해안에 놀러 갔다 오다가 그 길을 따라 올라오던 중에 그 청평에서 그 통일교 궁이 보여가지고 거기 잠깐 들어가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종석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동영이요. 일단 첫 번째로 청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들어가려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궁까지 한 2km 정도 걸리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동영은 야인 시절에 만났다고 하면서 10분간만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갑자기 이종석 국정원장을 만났을까요? 그것도 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 보니까 이종석 국정원장도 통일교에서 어프로치,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종석의 문제 또 무엇이 있느냐? 임종석도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는 대신 똥물을 먹겠다. 누구의 똥을 먹겠다 하면서 도대체 누구 똥을 먹겠다는 거냐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알고 보니까 통일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했다. 뭐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 통일교가 이재명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기에 연줄을 매려고 임종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선우 그리고 정진상까지 어프로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연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강선우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고 강선우는 여성부 장관을 하려다가 갑질 논란 의혹 때문에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첫 사례가 됐었는데 지금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 갑질을 폭로했던 그 피해자를 다시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또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강선우한테도 이 통일교에서 이재명이 측근이다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선우한테 접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바로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에이
정진상한테 해야지. 정진상이 핵심인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영호라는 사람도 이 권력 관계를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인물들, 통일교의 문제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넘어서 대통령실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결국 그 정점의 끝에는 권력자, 바로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넘겨주면서 정동영이고 전재수고 임종성이고 뭐 강선우고 이런 사람들 다 넘겨주면서 이재명 보진은 빠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보진이 빠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름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때도 노영민 비서실장 그 라인부터 시작해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 사람들까지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통일교가 이렇게 정계에 쭉 발을 넓히는 걸 보면 이재명한테도 분명히 연관이 있고 이재명이 오히려 만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통일교에서 김혜경을 그럼 만나보면 어떨까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이재명을 직접 이재명 쪽에서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김혜경을 뭐하러 만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지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건에도 이 전재수가 천정궁을 다녀갔다. 그리고 한학자에도 특별 보고됐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즉각 사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재명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요. 한겨레에서도 사설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 정치 유착 의혹 여야 불문하고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겨레가 웬일로 이런 성향의 사설을 썼나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 이재명한테 가지 못하도록 이 지금 나온 사람들 사이로 끝내야 된다라는 이재명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우연치 않게 이런 사건들이요. 전조 증상입니다. 무슨 전조 증상이요? 이재명이 망하는 전조 증상. 그러니까 정권이 망하기 전에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비를 아끼는 겁니다. 가던 식당을 가니까요. 식당에 사람들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이 안 될 정도, 자영업도 안 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뭘 했죠? 경기가 좋아지겠다고 하면서 소비 쿠폰을 썼죠. 소비 쿠폰을 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만 올랐고요. 오히려 더 풍선이 빠지듯이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이요 다 망해가고 있죠. 그리고 주 52시간법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삼성이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증가하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이런 데다가 관세 협정도 잘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 수사하는 거 다 민주당의 사람들이 걸려 나오고 있죠. 이재명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금 민주당이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란죄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이재명의 지옥문은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그리고 2030과 함께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가서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반드시 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전조 증상까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재명의 망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